중년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요, 이제 저희가 상반기 결산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시청자 의견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범법 중년을 스토리를 이어나갈 때 우리가 참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전으로 삼고 있는 텍스트가 바로 이 범법소년 만화책이고요. 이 또 범법소년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너무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스토리가 되게 재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범법 중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11화까지 나갔거든요. 본편이. 그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먼저 이 영상을 내보내고요. 그 다음부터 나가는 12화부터는 이제 처음에 만화책의 내용을 조금씩 소개해 주면서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 범법소년이라는 만화는 어떤 만화냐? 이 말 그대로 이 소년이에요. 이 소년이 점점 성장합니다. 이제 꼬맹이부터 나와서 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까지 아이가 성장을 해요. 단순히 그냥 성장한 게 아니죠. 범법소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뭘 배우면서 성장하느냐? 팔극권이라는 권법을 배우면서요. 또 수많은 무술가와 교류를 가장한 싸움을 하면서 이 성장을 하는 만화입니다. 그런데 이 만화의 가치는 이제 어떻게 책 선정이 되는데 지금은 절판돼서 아마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중고서적 정도로 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만화의 가치는 단순히 이 아이가 권법을 배우면서 성장하는 그런 재미도 있지만 팔극권이라는 권법에 대해서 뭐 굉장히 자세한 건 아니지만 거의 좀 고증도 잘 돼 있고요. 대만 무단 팔극권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권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갈망과 목마름, 특히나 저희 이제 한 30대, 40대 중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만화를 배우고 이 만화를 보고 중국 무술에 입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 주인공은 켄지입니다. 켄지라고 해요. 일본 만화니까. 일본 이름이죠.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좀 활동적이고 굉장히 씩씩하고 건강한 친구인데 할아버지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옛날에 중국에서 팔극권을 배운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할아버지와 항상 같이 지내면서 팔극권을 배우죠. 그래서 처음 나오는 에피소드가 뭡니까? 마보예요. 천장. 그래서 우리가 1화에서 마보를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켄지가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정의로운 성격이기 때문에 뭐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애를 도와줘요. 근데 보통 그런 못된 애들은 다 쓰죠? 만화니까 이제 얘가 걔네들을 혼내줄 때 썼던 기술, 팔극권 하면 대표적인 기술이 이제 정주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1권의 내용이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권으로 넘어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제 2권부터는 켄지가 그냥 놀이로 권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격적으로 권법을 배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시골로 내려가요. 그때 할아버지가 나무에다 대고 팍 하니까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그 단경이 잠깐 나와요. 그거를 저희가 권법 중년 3화 에피소드에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켄지가 본격적으로 무술을 배우면서 소팔극. 근데 이제 사실 저희 무단에서 배우려면 소팔극 거의 한 1년 반, 한 거의 2년 기본공하고 탕태 배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친구는 천재이기 때문에 바로 소팔극을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4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소팔극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켄지가 본격적으로 무술을 배우면서 성장해 갑니다. 네, 3권에서는 이제 켄지가 좀 큽니다. 3권에서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얘가 중학생이 됩니다. 자, 우리의 권법소년 그리고 괄호치고 싸움소년이라고 있는 이 켄지. 예, 이제 중학교 가자마자 또 막 수많은 강자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그때 켄지가 팔극권 할 때 이렇게 전투하는 자세가 있어요. 찬권이라고. 예, 그래서 이 팔극권의 전투 자세를 우리가 권법 중년 5화에서 왜 이렇게 되는가, 이런 자세와 뭐 이런 자세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설명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번 켄지가 여러 명에게 좀 얻어맞죠. 폭주족들과 싸우다가 그때 이 송도관 가라데 관장님께 몸체리도 그리고 삼재모라는 것이 잠깐 나옵니다. 그래서
범법중년 6화에서 3제보, 특히 이제 강남권에서 많이 쓰는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3제보, 반삼제보를 범법중년 6화에서 3권의 내용을 다뤘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4권으로 넘어와요. 자, 이제 이 4권에서는 또 시간이 딱 지나가지고요. 고등학생이 됩니다. 역시 우리의 법법소년, 싸움소년은 고등학교에 가서도 싸움을 통해 성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 이때 이제 또 막 켄지가 중학교 때 싸움 잘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형님들이 이 새끼 버릇 좀 고쳐놔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자꾸 싸움에 엮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씨름부 주장과 싸울 때 태클에 걸리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리고 막 머리채를 잡히고 이때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7부에서 몸체 이동과 포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태클에 대응할 때의 몸체 이동과 머리채를 잡혔을 때의 포경에 대해서 잠깐 다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켄지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싸움 굉장히 잘하게 되니까 나중에 복싱 대회를 누구 부상당한 선수 대신 나가게 돼요. 그때 이제 잭 댐프시라는 인물도 나오고 이때 이제 뭡니까? 복싱에서 강한 펀치를 치는 쇼벨훅이 나오면서 여기에서 이제 복싱과 팔굽혀의 적점이 나와요. 스태민이라고. 강한 펀치를 내기 위한 스태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범법중년 8부 1화에서 스태민이라는 것을 또 복싱과 함께 전화기 펀치라고 하죠. 이렇게 했다가 지르는 거. 이 의미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안 지르고 이렇게 지르는가? 그런 의미에 대해서 다룬 것이 8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5권으로 넘어와요. 이 5권에서는 우리가 3개의 에피소드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에서 싸움을 통해 성장하다가 방학 동안에 다른 도시로 가서 아주 귀중한 인연을 만나죠. 장세춘노사, 장인춘노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켄지의 팔극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데 권투에서 나이든 권투 선수가 이제 선배죠. 이제 켄지가 권투 시합 나갔다는 걸 듣고 아니요, 니네들은 이런 초보자를 내보내? 그러면서 이제 권투부 주장하고 나이 많은 선배랑 붙었는데 선배가 져요. 꽤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과연 약해지느냐? 진정한 무도의 본질은 뭐냐? 무도의 본질이란 내가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다뤘습니까? 송이라는 것을 다뤘죠. 진정한 강함을 유지하는 방법.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을 빼면은 힘과 스피드에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9화에서, 범법중년 9화에서 같이 다뤘고요. 이제 10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세춘노사에게 좀 더 팔극권을 깊이 배운다고 했죠? 그때 진각. 진각이 약해. 그럼 진각을 우리가 왜 하느냐? 그냥 단순히 멋있게 보이려고 땅을 부르는 것이냐? 이런 의문에서 시작해서 저희가 10화에서 진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다 장세춘노사와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는 적의 공격이 왔을 때 좀 무력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태극권이나 태극권에 손이 볼 수 있는 화의 개념인데 팔극권에도 화가 있다. 그럼 그것이 뭐냐? 바로 소전과 대전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11화에서 같이 다뤘는데요. 그 중간중간에 다케다 소카쿠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 화 얘기도 하고 몸체 이동 얘기도 할 때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은 대동류 김기태 사범님이 저희 법법중년을 방문하셔서 2회차에 걸쳐 다케다 소카쿠 선생님과 대동류에 대한 이야기 편 하나, 그 다음에 대동류의 이 만화책에 나온 대동류의 기술들을 보증해주는 부분 하나, 그렇게 또 특별편이 좀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1권부터 5권까지의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법법중년 1화부터 11화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이상으로 법법중년, 법법소년 1권부터 5권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법법중년이 11화까지 지나온 길을 잠깐 안내해드렸습니다. 좀 더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